안녕하십니까. 저는 PM법 대표를 맡고 있는 오석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 구축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AI라는 것이 정말 모든 다른 컨텐츠들, 다른 모든 화두들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가장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AI 시대에 어떻게 이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화두로 와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특히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아젠다는 이와 같이 1번부터 14번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AI 시대의 프로젝트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프로젝트 관리는요, 수동적인 일정 관리 그리고 진도 추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PM들은요, 경험 기반의 의사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행정 업무로 인해서 진정한 프로젝트 관리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거의 행태들을 벌여왔다면, 자, 이 AI 시대의 프로젝트 관리는 결국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한 관리가 될 것이고요. 또 지능력 리스크 관리, 또 이를 통한 조기 경보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은 문서 작성 때문에 또 보고서 생성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자, 이제는 자동화된 문서 작성과 보고서 생성으로 상당 부분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AI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리자, 특히 프로젝트 관리자는 실행자에서 전략가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의사결정은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더 과학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업무 방식은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슈가 터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예측적으로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AI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프로젝트들은요, 계속해서 복잡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이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 어떤 것이 정말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정보인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지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복 업무, 문서 업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효율성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어떠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자, 바로 일정 관리의 자동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의 시간을 절감하면서 일정 관리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고요. 또 문서 작성,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던 이 문서 작성에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실패율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이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당장의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인 장벽은요, 자,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AI 범용 시스템들이 있고요. 또 오픈 소스 시스템들이 있고요. AI 시스템들, 어떤 AI 시스템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의 어려움들, 또
기존의 기업들은 ERP라든지 PLM이라든지 다양한 기존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들과 어떻게 AI 시스템을 통합시킬 것인가, 제대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들이 기술적인 장벽으로 남아있고요. 또 가장 뭐니 해도 이런 데이터 보안 문제, AI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사내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결국은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 데이터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직적인 장벽입니다. AI 시스템을 도입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많은 경우 결국 이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막상 이 AI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또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성원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 A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 구성원들의 역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와 그리고 도입 이후의 운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장벽이 있고요. 또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변화 관리, 결국은 가장 어려운 것이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프로세스, 일하던 방식, 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AI 시스템의 효율성, AI 시스템의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조직이 활용하기 힘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장벽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한 거죠. 그죠? 당장 이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아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유지부수는 어떻게 나간다는. 그리고 또 새로운 2차적인 개발과 더 디벨롭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한 것. 자, 여기에는요, 성공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 관리의 AI 시스템의 성공 사례들이 부족한 점, 자, 이러한 점들도 한몫하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기업들에게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우리가 늘상 지금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챗 GPT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AI 서비스. 자,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AI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가능하고 낮은 초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업이 대대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낮죠. 그 다음으로는 로컬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컬, 그리고 또 온프레미스 기반이라고 합니다. 로컬 앤드 온프레미스 기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체 환경에서, 기업이 가진 자체 인프라 환경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오픈소스 AI를 가져다가 이식시키는 겁니다. 오픈소스 AI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메타에서 만든 라마2라든지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든지, 자, 이러한 AI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그 소스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죠? 일반에 공개하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있는데, 자, 이것을 기업의 자체 환경, 인프라에다가 이 AI 모델을 이식시켜서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로컬 온프레미스 기반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로컬 안에서 인트라넷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완전한 데이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이것은 기업 특화의 AI 모델 개발,
이고요. 결국 그 기업에 맞는 프로세스, 그 기업에 맞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맞춤화가 가능하고 결국은 그 기업이 이 기업 특화된 AI 모델을 통해서 맞춤형 AI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식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AI 구축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이 AI 구축은요,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대표 서비스가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자, 이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AI고요. 결국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AI 기능을 활용하는 구독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와도 유사한, 그렇죠? 장점은요, 웹 가입하고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뭐 시설을 살 필요도 없고, 장비를 살 필요도 없고, 그죠? AI 모델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낮은 초기 비용. 그리고 전문 인력도 필요 없죠. 회사 내에 전문 인력을 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 이미 그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필요 없고요. 유지 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또 기존 시스템과 연동도 용이하고, 그리고 업데이트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회사에서, 예,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자동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단점으로는요, 결국 보안 문제입니다.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들을 결국 이 클라우드 기반 AI를 활용해 그 클라우드 기반 AI 모델에 학습시켜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성 문제, 회사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취약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맞춤형이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징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회사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의 특수한 환경에 커스터마이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 그리고 우리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에 제한을 가져오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 구독료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나중에 인원들이 늘어나면, 예, 사용하는 인원들이 늘어날수록 결국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벤더에 대한 종속성이라는 것은 오픈 AI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기반 AI를 구축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AI 시스템을 구축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그죠? 요구사항 분석. 예, 우리는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이 AI를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프로젝트 관리의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죠? 앞에서 보셨던 챗GPT가 됐든, 구글 AI가, 구글 제미나이가 됐든, 예, 서비스들을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AI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를 가입하고 초기적인 설정, 즉 우리 기업에 맞는 조직 구조를 설정하고, 또 우리 조직 안에서 사용할 사용자들의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작업들 초기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전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 운영을 합니다. 소규모 팀들을 선정해서 그 소규모 팀이 시범으로 진행해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그 이후에 전사적으로 확대할 거죠. 단계적으로 사용자를 확대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은 약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기반 AI 구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로컬 기반 AI 구축입니다. 로컬 기반 AI 구축은요,
자체 통제 환경에서, 그죠?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설치하는 거. 예. 그래서 운영의 보안성이라든지 데이터 통제권이라든지 맞춤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기업에게 적합하죠. 그래서 로컬과 온프레미스, 정확하게는 로컬과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로컬은요, 개인 컴퓨터 안에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워크스테이션, 서버에 AI 모델을, 오픈소스 AI 모델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온프레미스는요, 기업 데이터 센터, 좀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죠? 내부 클러스터, 여기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 그죠? 단계가 개인부터 부서에서 전사까지 이 로컬 온프레미스 기반 AI 모델을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요, 뭐니 해도 데이터 보안이 강화됩니다. 클라우드에 비해서 상당 부분 데이터 보안이 강화되고 데이터 주권이 완전히 확보될 수 있고, 네트워크도 우리가 우리 내부의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화되죠. 또 맞춤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장기적인 비용 효율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 단점으로는요,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나 기업 데이터 센터가 없을 경우에는, 또는 적합한 장비, GPU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드웨어에도 하드웨어의 성능 제약에 의해서 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긴 구축 기간이고요. 6에서 12개월의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기반 AI 구축 단계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모델을 선정할 것인가. 예, 오픈소스 모델이죠. 어떤 오픈소스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서버가 없다면 서버를 구매하고, GPU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고, 자,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픈소스 모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겠죠. 오픈소스 AI 모델에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것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내부 시스템들과의 연동성, 그래서 통합시키는 거. 자, 그 이후에는 소규모 팀 단위에서 이 파일럿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전사 확대를 해나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고요. 자, 특히 우리 이제 금융, 의료, 국방 이런 규제 산업에는 좀 상당 부분 이 로컬 온프레미스 기반의 AI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수적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맞춤형 AI 구축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맞춤형은요, 그 기업의 고유의 목적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AI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적의 비즈니스 전략, 운영, 그리고 그 기업의 산업 특성을 직접 반영한 완전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용 AI가 아니라 기업에 특화된 그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에 최적화시키는 것. 자, 이것이 차별성이고요. 따라서 장점으로는요, 최고 수준의 맞춤화, 앞에 클라우드나 로컬 온프레미스보다 최고 수준의 기업 맞춤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기업의 통제권, AI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한 확장과 통합, 내부적인 시스템과의,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과의 유연한 확장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비용 최적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반면에 단점으로는요, 개발 비용이 높겠죠. 그죠? 전부 다 인프라도 사야 되고, 우리가 모델도 사와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고, 예, 이런 높은 개발 비용, 나중에 유지 보수해야 되고요. 이런 운영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높은 개발 비용으로 들어오고요. 긴 개발 기간, 1년 이상의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다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도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춤형 AI 구축 단계는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고 목표를 설정하죠.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AI를 맞춤형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죠? 양질의 데이터인지를 평가하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다음으로는 3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프라를 갖춥니다. 다음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선정하고 학습시킵니다. 파인 튜닝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통합과 배포, 그 다음에는 비슷하죠?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전사 배포를 하고 운영하는 거. 그래서 총 소요 기간은 약 1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자, 이것은 최고 수준의 차별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구축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로컬 기반, 맞춤 비교해 보면 구축 기간이 이와 같이 2 내지 3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초기 비용도 낮음에서 매우 높은 차이가 나고, 데이터의 보안 수준도 낮음 또는 중간에서 매우 높음으로 차이가 납니다. 맞춤화 수준도 그렇고요. 전문 인력도 불필요해서 필수, 유지 보수도 자동에서 지속적 관리, 이렇게 나뉘고요. 적합 기업은 뒤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축 방식을 선택할 때 기준, 핵심 고려사항은 뭐냐? 뭐니 해도 우리가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있죠. 그죠? 그 기업마다. 물론, 기업은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또 민감도가 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AI를 구축할 것인가, 또 규제 준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우리는 구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투자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을 얼마나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사항이 되겠고요. 도입 긴급성, 얼마나 빨리 시작해야 되는가, 당장 시작해야 되는가, 1년 이후에 시작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 내부 역량, 우리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핵심 고려사항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는요,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 또 AI 성숙도라 해서 조직의 AI 경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장기 전략,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 또 확장성, 향후의 사용자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접근법은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의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필요에 따라서 로컬 맞춤형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진화적 전략도 효과적이겠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요, 기업 규모별로 권장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소규모나 스타트업들은요, 클라우드로 시작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방식. 중견기업은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클라우드, 좀 일반 업무는 클라우드로 진행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로컬 환경에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대기업은요, 정말 전사적 맞춤형 AI 개발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규제산업, 금융, 의료, 국방과 같은 경쟁산업, 규제산업들은요, 로컬 또는 온프레미스 기반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계적 접근 전략법은 시작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AI로 빠르게 경험을 축적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로컬 기반 또 로컬 온프레미스 기반 AI로 보안과 통제를 강화하고, 성숙 단계에서는 맞춤형 AI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비즈니스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유행이니까, 다른 회사가 도입했으니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도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AI 역량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 거버넌스가 해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그리고 보안 체계, 이런 것이 사전에 확인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확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습과 개선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AI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 AI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